예,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로 대권 도전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지난 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자신의 거취를 밝히는 것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핵심은 이겁니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자신이 사퇴하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인지 나설지 않을 것인지, 이게 감사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에 지금까지 감사원 업무를 중립성을 해치면서 한 감사원 업무는 한 건도 없다. 자신의 거취 문제에 있어서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최재형 원장이 이제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정반대로, 아니 이제 출마를 접었다. 정치권에 나서는 것은 포기를 했다. 이렇게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난 6개월 동안 좀 변해왔던 여러 가지, 최재형 감사원장이 겉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주로 가까운 사람들과 얘기했던 부분들을 쭉 좀 변해왔던 입장 차이,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그 다음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라고 가장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정의화 국회의장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말, 이렇게 종합해 보건대, 또 최재형 감사원장의 가족들과 친지 얘기까지 종합해 보건대 대권 도전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실상 지금 거취에 대해서는 처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한 이야기가. 그 전까지는 계속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말이든 하지 않는 것이, 어느 쪽의 말을 해도 이상해진다. 어느 말도 하지 않겠다. 또 기자들도 만나기도 번거롭다, 부담스럽다. 아예 이렇게 회피해 왔습니다. 뭐 한다 안 한다 자체를. 이제 처음으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공격한 지점은,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적절한 이야기냐, 임기직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해 놓은 감사원의 업무를 해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지금 질문들입니다. 다. 거기에 대해서 최재형이 최근 저의 거취 또는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때로는 감사원 직원들조차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난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재형은 또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선거에 출마하고 선거에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치적 중립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냐라는 또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최재형 원장이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업어서 학교를 같이 다니고 사법고시도 같이 했다는 그 친구 변호사들이 최재형 원장의 그 출마 준비하는 모임을 만들고 있다. 그 부분은 그냥 사적인 개인적인 친구들의 모임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준비한다, 이렇게까지 볼 거는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그것 아니어도 가족들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로 비춰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정치 현상이라는 게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법사위에서, 사실은 이걸 대답을 회피하는 방법, 대답을 회피하는 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감사원장의 직무에만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대답을 해도 되는 문제를 곧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한 이야기. 처음으로 사실상 이 자신의 거취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 그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해서도 감사원장을 마치고 난 이후에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출마 쪽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대부분의 분석들입니다. 여권 내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최재형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낸 것과 마찬가지로 뭐 조국을 비롯해서 여권 내에서도 이제 최재형, 윤석열 나아가서 최재형 다 싸잡아서 이제 검찰총장, 감사원장이 저렇게 직무를 마치고 난 뒤에 곧바로 선거에 뛰어드는 것이 올바르냐, 저걸 출마를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집중하는 이유도 윤석열에 이어서 이제 최재형도 대선 출마, 그것도 야권에서, 그것도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늘 오전에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서 오는 27일 대권도전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이 지금 정권 교체의 가장 중심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가 조금 바꿨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부분은 민심 투어, 소위 일주일이 될지 2주일이 될지 그 민심 투어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부분은 아직도 약간의 여유는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에 이어서 이제 최재형, 이 안철수와의 합당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번에 주호영 대행과 같이 이 합당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별 실무적으로 논의할 부분은 없을 겁니다. 당명 개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철수 측에서 그냥 시기를 조정하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합당은 언제든지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윤석열, 안철수가 합류하고 홍준표 복당도 이제 빠르면 다음 주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최재형 원장까지 상당히 빨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입니다. 7월 달에는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자신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지 않겠느냐, 그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야권 내부에서도 이제 견제와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도 오늘 윤석열에 대해서 그 자질이나 도덕성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그 검증은 각오를 해야 한다, 잘못하면 한여름밤에 꿈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이 정도의 경쟁은 얼마든지 해야 합니다. 원희룡도 윤석열에 대해서 언제까지 직접적으로 자신이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대변인을 통해서 소위 간보기 정치라고 하죠. 간보는 정치는 안 된다라고 견제를 했고, 유승민도 견제를 했고요. 지금은 당 밖에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그 다음 최재형, 김동연까지요. 그 다음 당 안에도 원희룡, 하태경, 김태호, 윤희숙도 움직이고 있고요. 유승민도 있고요. 이래서 당 안팎의 야권에서는 전체 10명 정도의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과 안철수, 또 더 나아가서 최재형이 합류하고 홍준표가 다 합류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야권 전체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이런 지금 당 밖에 이 후보들이 모두 국민의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대표의 역할이 사실은 그 존재감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개입할 말들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 또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그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용납하지를 않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 금방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당내에도 지금 원희룡, 김태호, 윤희숙, 하태경, 이 쟁쟁한 후보들이 지금 실력을 갈고 닦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당대표 체제가 이 전체 경선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미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야권 전체 대선 후보가 10명을 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지지를 받는 유력 후보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각자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고요. 또 다 계산들이 다릅니다. 지금 최재형이 등판을 하게 되면 윤석열과 아주 좋은 케미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도 있고, 아니다,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측 입장에서는 최재형이 대안이다 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의 대안으로서 지금까지는 홍준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이랬던데, 이제는 최재형까지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될 수가 있다. 또 당내 후보들의 입장들도 다 제각각이다. 그래서 이 대선 후보 경선판을 아름다운 경선으로 꾸려가기 위한 그런 분위기 조정 작업,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 그런 일들은 뭐 이준석 체제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 전체, 지금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서 전체 당원들이 모두 나서서 아름다운 경선을 하고 그 아름다운 경선에 모두가 승복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재형이 등판 쪽으로 기울었다. 윤석열은 등판에 이어서 국민의힘 입당으로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이런 대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야권에 대한 지지율 증가, 여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고맙습니다.